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운트 시리즈 함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무슨 드라마 같네요. 자, 숫자 개수를 세는 데 사용이 되는 카운트 함수는 이미 잘 알고 있을 테고요. 이번 시간에는 count A, count blank, 그리고 count if, count ifs 함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예전에 약방의 감초처럼 아주 중요한 함수 count if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오늘 이 함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unt 함수는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이 중에 숫자 몇 개야를 알려주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count 뭐시기? A가 붙었네요. 이 함수는 이 범위 안에서 내용이 있는 것만 찾아줍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내용이 있는 것만 카운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수식에서 if 함수 같은 걸 사용해서 통과이거나 아니면 비워둔다 할 때 수식의 결과값이 빈 텍스트인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빈 텍스트라면 실제 셀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count A를 이용하면 이것 역시 한 개로 카운트에 포함이 됩니다. 즉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빈 셀만 카운트가 되지 않는 거고 무엇이든 글자 하나든 수식이든 무엇이든 들어있으면 무조건 카운팅이 되는 함수입니다. count blank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비어있는 거 몇 개야를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빈 것만 카운트를 하는데 수식 결과가 빈 텍스트인 것은 카운트에 포함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셀이 이렇게 있을 때 뭔가 내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이 셀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빈 텍스트인데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나 이렇게 비어 있는 거 몇 개지 궁금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게 count blank다. 그래서 이 함수는 수식에 의한 결과가 빈 텍스트라서 비어 있을 때도 카운팅에 포함된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엑셀 시트에서 이 함수들을 이용하는 방법 같이 해볼게요. 네, 엑셀 시트로 벌써 왔습니다. 자, 여기 우리 반의 학생 수는 몇 명이지?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밑에 이런 것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이런 것은 A12부터 범위를 잡아서 지금 역시 녹화용 프로그램 문제 때문에 이렇습니다. 잠시만요. 자, 범위를 잡고 서식 복사를 클릭한 다음에 A13부터 F16까지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래요. 이렇게 자동으로 서식 복사만 하는 거 상당히 편하다고 했습니다. 자, 학생 수는 자, 예전에는 우리가 카운트 함수만 써서 숫자 개수만 세는 거 해봤잖아요. 이번에는 학생 수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는 함수 이름 count A 좀 전에 뭐라고 했죠? 내용이 있는 것만 센다라고 했죠. 자, 예전에는 숫자 값을 이용해서 직원 수를 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학생이라면 이름이 당연히 있겠죠. 이름이 있는 셀의 개수를 세워주니까 7명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 여기 범위를 잡아 볼게요. 자, 여기 범위를 잡아 보면 여기 우리 엑셀 창 제일 밑에 가면 개수 4라고 나와 있죠. 이 4라는 것은
무슨 함수의 결과? count 함수의 결과가 아니고 count A 함수의 결과입니다. 자, 이것을 숫자인 셀에 대해서 범위를 잡아보면 어떤 결과? 평균, 그리고 합계, 그리고 개수. 숫자 카운트 함수가 아니라고 했죠.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개수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엑셀은 굳이 함수를 입력하지 않고도 잠시 합계 얼마야, 평균이 얼마야를 밑에서 빠르게 구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자, count A 함수는 써봤고, 우리 여기 학생들 중에 자격증이 있는 학생 수는 몇 명이지? 자격증이 있다면 분명히 이 안에 자격증 종류가 입력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함수? count 역시 A 함수이겠습니다. 범위 잡고 괄호 닫고 엔터. 자, 4개. 그렇다면 자격증이 없다면 자격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어쨌든 카운팅을 해보자 이거죠. 자, 무엇이 없는 것 count blank 탭 범위 자격증 전체에 대해서 범위를 잡고 비어있는 셀 개수를 세어봐 했더니 3명 나왔습니다. 자, 상품권 지급 학생 수는 당연히 count A 이겠죠. 그리고 미지급 학생은 count blank. 한번 해볼까요? count A 그리고 드래그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7이 나왔죠. 왜 그럴까요? 이럴 땐 셀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F4에 가서 보니까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if 함수가 입력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count A는 무엇이든 입력이 되어 있기만 하다면 무조건 카운트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결과를 얻어버렸죠. 그렇다면 지급인 학생만 카운팅하는 방법은 뭘까? 이게 바로 뒤에 소개할 count if 함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 지급인 것만 카운트 해봐 라는 거고, 자, 상품권 미지급 학생 수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상품권 미지급 학생은 상황이 달라지네요. 한번 해봅시다. 비어있는 셀 수를 세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count blank 그리고 상품권 괄호 닫고 엔터. 그렇습니다. count blank 함수는 비어있는 셀이지만 실제로는 내용이 없는 게 아니고 수식 결과값이 빈 텍스트인 것도 count에 포함이 되더라 라는 것. 그래서 미지급 학생 수는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상품권 지급 학생 수를 구할 때 나는 count if 함수를 아직 모른다. 그러나 찾을 수는 있겠죠. 어떻게요? count A 함수에서 비어있는 셀은 count blank 함수로 구할 수 있네. 이 안에서 비어있는 거를 빼주면 자, 전체 수에서 count blank를 빼니까 3이라고 나왔고 엑셀이 아마도 자기 생각에 뭔가 회계 형식일 것 같아요. 회계하라 엑셀. 자, 아니고요. 숫자로 바꾸겠습니다. 아니면 일반하면 될 것 같아요. 일반하면 엑셀이 특별한 서식 내가 지정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가장 평범한 거 똑같은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count A, count blank 비어있는 걸 왜 세? count A 내용이 있는 걸 왜 세는 거지? 응용을 잘 하면 내가 원하는 셀 개수를 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자격증에 컴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반에 컴알 자격증 학생 수가 1명인가 봅니다. 자, 좀 전에는 자격증이 있다 없다는 카운트 A로 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자격증 종류에 맞게 카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역시 카운트 if 함수를 써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할 일이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자, 컴알이라고 했다면 컴알 인원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가 ITQ로 바꾸었다면 ITQ 입력하면 인원수가 ITQ 자격증은 2명이잖아요. 2명으로 바뀌게, 즉 프로그램처럼 시트 내용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까지가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입니다. 자,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설명할게요. 자, 다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제목을 보니까 조건에 맞는 셀 개수를 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범위 안의 각 셀마다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만 센다. 자, 여기 이 시트에서 봉사 시간이 20시간 이상인 학생 수만 구하고 싶다는 거죠. 자, 전체 학생 수는 카운트나 카운트 A 함수로 구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봉사 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20시간 이상이니까 3 구해야 하잖아요. 자, 어떻게 구할까요? 있죠. 자,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을 엑셀이 해주도록 함수로 만들어 두었다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를 잘 생각한다면 함수의 인수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안에서 봉사시간 안에서 20 이상인 것, 이 범위 안에서 20 이상인 것만 카운트 하시오 입니다. 자, 함수 이름 뭐뭐라면 카운트 하시오 입니다. 자, 여기 20 이상 아니죠? 20 이상이라면 카운트 하시오 1. 20 이상 아니네, 이네 2, 아니네, 이네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엑셀에서 count if의 함수 모양, 함수 이름 count if,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 찾아보아라.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카운팅을 해라가 되겠습니다. 자, count if 함수는 상당히 중요하고 약방의 감초라고 했는데 제대로 알고 엑셀의 고수가 되려면 여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앞뒤로 똑같은 쌍따옴표 나왔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지식인 씨한테 질문을 할 때도 보면 count if 함수가 제대로 안 돼요. 왜 틀리게 나오죠? 설명도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소개할 건데요. 여러분이 조금 하지만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해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 조건을 적을 때 기본 형식은 쌍따옴표 안에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쌍따옴표 바로 다음에는 무조건이야 비교 연산자입니다. 다른 연산자 못 와요. and라든가 or이라든가 이런 함수는 전혀 못 옵니다. 참고로 나보다 작니, 작거나 같니, 크니, 같지 않니 이런 것이 바로 비교 연산자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값 한 개만 와야 됩니다.
2개, 3개 없어요. 식도 못 와요. 딱 값 1개만 옵니다. 자, 그래서 지나갔네요. 자, 엑셀의 고수가 되려면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기본 형식 쌍따옴표 안에 비교연산자 값으로 적는다. 자, 이 범위 중에서 60 이하인 것, 작거나 같다 60. 자, 연차 아닌데 출근을 안 했어요. 혼나겠죠? 자, 연차가 아니다. 과장이다.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전까지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서 뭔가 느껴지나요? 텍스트든 날짜든 숫자든, 사실 숫자는 앞뒤로 쌍따옴표 안 쓰죠. 값을 표현할 때. 자, 근데 텍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값만 표현할 때 쌍따옴표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 형식이고요.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요 모양새입니다. 자, 우리가 남자라면, 우리 반에 남학생 몇 명이야? 남자라면 카운트해. 우리 반에 1학년 몇 명이야? 1이라면 카운트해. 자, 20과 똑같다면 카운트해. 과장 1하면 카운트해. A1 셀의 내용과 같다면 카운트해. 3 곱하기 B1 결과값과 같다면 카운트해. 즉, 이 비교 연산자가 같다라면이 워낙 많이 사용되니까 여기가 는일 때는 생략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는일 때는 생략. 거기다가 뒤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쌍따옴표도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운트 if 좀 한다면 이 정도는 생각해서 숫자 내 텍스트니까 앞뒤로 쌍따옴표, 셀 참조니까 쌍따옴표 없고 수식이니까 이렇게까지 알고 쓴다 이겁니다. 그런데 좀 복잡한 조건에 들어가면 이제 헤매는 거죠. 앞에서 내가 분명히 절대로 텍스트이더라도 쌍따옴표 앞뒤로 안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붙였어요. 왜 그런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자, 원래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는이나 쌍따옴표를 생략해도 좋아요. 생략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고수가 되려면 이 방법까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빨간 거 나오면 어려운 거다. 열심히 이해해야 된다. 그거죠. 비교 연산자 뒤에 쌍따옴표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 뒤에 and 셀 참조, and 식이 온다는 거죠. 왜 이게 필요해? 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쉬운 거 앞에 거 간단히 복습. 비교 연산자와 쌍따옴표 없는 값 한 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D4가 20 이하라면 카운트를 하시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나는 이 많은 셀 중에서 20 이하이면 카운트를 하고 싶어. 라면 앞에 범위를 적어주면 되고 조건은 공통된 조건 하나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 뒤에는 조건 하나. 다음 이 중에 남학생 몇 명이야? 아니네요. 남학생이 아니라면 카운트 하시오. 입니다. 자, 그러면 범위 D4부터 D10까지 남이 아니다. 그죠?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자, 내가
여기서 설명하는 동안 갑자기 풍선 말이 나왔네요. 자, 남 앞에 빈칸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라는 겁니다. 자, 차이 느끼겠습니까?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이 앞에 빈칸이 있다, 없다. 얘는 빈칸이 지금 있는 경우죠. 여기는 빈칸이 없어요. 자, 엑셀은 비교 연산자와 값이라고 했는데 이 값이 값과 연산자 사이에 빈칸을 두게 되면 여기 빈칸 있잖아요. 비교 연산자 뒤에를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 연산자 뒤에 것. 자, 여기는 학생들이 구분하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빈칸을 준 거고 사실은 빈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 남. 빈칸 있고 남이 아니잖아요. 빈칸 있고 남이 아니고 그냥 남이잖아요. 전부 다 빈칸 남이 아니죠. 그래서 7이 나오는 겁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자, 날짜. 날짜에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 12월 5일 이전이라면 카운트를 해라. 자, E4 안 보이죠? 나는 보이는데. 벌거숭이 임금님 생각이 나네요. 우리 착한 학생들 다 보이죠? 자, 여기 날짜들이 쭉 있는데요. 아마 봉사 날짜일 것 같아요. 예상을 해본다면. 자, 이 날짜 중에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봉사를 한 학생은 몇 명이야? 궁금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날짜보다 작은 개수를 세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전에 고수가 되기 위해서 걸어야 할 길 같이 걸어가 보죠. 우선 문제를 보니까 A20에 자격증 종류를 입력하면 옆에 해당 인원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해보자. 좀 전에 엑셀 시트에서 앞으로 내가 이거 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기 커말이라고 입력하면 1, 여기에 ITQ라고 입력하면 2, 자동으로 바뀌게 해보자 이겁니다. 자, 이랬을 때 조건에 셀 참조를 사용하려면 비교 연산자까지는 그대로 표현하고 뒤에는 AND 셀 참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 개인적으로 엑셀 수업하면서 함수 들어가서 가장 세세하게 중요하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방법 1. 답은 나오지만 권장하지 않음 했습니다. 그 말은 시험에 나왔다면 이렇게 쓰면 당연히 감점 대상이라는 거죠. 자, 어떻게 수식을 썼나 한번 볼게요. 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count if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에 수식. 자, B20에 자, 어떤 수식을 넣었느냐. 자, 여기 자격증은 E4부터 E10에 있으니까 이 범위에서 컴할이라는 거 똑같은 거 있으면 세어봐 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 1. 답은 나왔어요. 하지만 권장하지 않는다. 왜? 어떤 문제점이 있냐 이거지. 자, A20을 ITQ로 바꾸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죠. 자, 과장님이 여기에 이번에 ITQ 자격증은 몇 명이 나왔을까라고 아무리 바꿔도 인원수는 여전히 1로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수식을 작성한 사람이 컴할인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이 셀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언제나 컴할만
찾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이 띠리링 날 거다 이거죠. 아, 그러면 여기에 수식에서 컴화를 쓰지 말고 이 셀을 참조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A20으로. 우리 엑셀 수식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계산을 할 때 이 2 곱하기 10, 이 2 셀 내용이 바뀌면 수식값도 자동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바뀌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될까요? 안 될까요? 볼게요. 지금 내가 얘기한 이 방법 2. 답도 나오지 않음. 답도 안 나온다고 하네요. 좀 당황스럽지 않나요? 여기에서 A20에 있는 거 코말이잖아요. 그죠? 코말. 그러면 최소한 1이라고 나와야 될 텐데 지금 빨갛게 깜빡깜빡이고 있죠. 주의해서 보라고. 여전히 0이 나옵니다. 왜? 우리 조카가 잘 하는 말인데 언제나 제가 뭐라 그러면 이모 왜? 라고. 자, 왜 1이 나오지도 않고 답도 틀리게 나올까 이거죠. 자, 이유는 지금 여기 쌍따옴표 있죠. 앞에서 얘기하기를 여기는 값 한 개만 오고 텍스트이더라도 절대로 쌍따옴표 안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결국 이 A20을 무엇으로 인식한다는 뜻일까요? 텍스트로 인식한다 이거죠. 쉽게 설명하면, 쉽게 이해하면 앞뒤로 쌍따옴표 있으니까 텍스트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엑셀은 어떻게 처리해 주는데 여기 A20이야, 여기 A20이야, A20이야 전부 다 텍스트 A20인지와 비교를 한다 이거죠. A20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0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나는 이게 아니고 여기가 커말이면 커말이 되고 여기에 과장님이 ITQ라고 입력을 하면 ITQ로 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셀에 들어있는 내용이 커말이라면 커말로 바뀌고 이 셀에 들어있는 내용이 ITQ라면 자동으로 ITQ라고 바뀌게 해주면 되겠다 이거죠. 우리 예전에 텍스트 연결 연산자 배웠잖아요. 이 쌍따옴표 는 텍스트 뒤에 A20 지금 이것은 앞뒤로 쌍따옴표가 없으니까 셀 참조죠. 그렇다면 AND로 연결하면 현재 A20에 커말이 있다면 결과가 컴할이 되겠죠. 만일 여기 값이 아래 그림처럼 ITQ로 바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ITQ가 되니까 는 ITQ로 바뀌겠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고정이 아니라 셀 참조를 활용하고 싶다면 AND 연산자를 써서 A20에 있는 내용과 합쳐서 내가 원하는 조건이 되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방금 설명했듯이 수식이 결과값이 나와서 내가 원하는 조건이 되고 거기에 맞는 카운트가 결과가 나오고 이겠네요.
자, 그렇다면 좀 전에 시트로 돌아가서 어떻게 수식을 만들어야 될지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엑셀로 왔습니다. 자, 여기 조금 복잡하니까 좀 숨길게요. H 단축키 H. 네. 자, 지금 현재 여기는 좀 전에 우리가 답을 못 구했던 이유, 언제나 컴알만 구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바꾸어 줘야 되겠다. 자, 수식 FX 눌러서 해도 좋고요. 곧바로 입력해도 좋고요. 여기 criteria 조건에 가서 나는 연결하겠다. 어디에 있는 셀? A20에 있는 셀 내용과 연결해주라. 오른쪽에 보입니까? 는 ITQ. 내가 원하는 거죠. 왼쪽에 거 확인. 자, 이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MOS 자격증 MOS 아마 어디선가 애니메이션이 됐나 봅니다. 이거 정말 우연의 일치인데 전혀 지금 이 엑셀 화면 뒤에서 파포 뭐 프레젠테이션이 좀 되고 있나 봐요. 어떻게 그렇게 소리가 딱 맞아 떨어졌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장님이 요번에 커마를 몇 명 잘못 나왔습니다. 뒤에서 뭐가 돌아가고 있었죠? 여기에 컴활은 한 명이니까 예. 만일 여기에 유현빈이 컴활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2로 바뀌죠. 그렇죠? 자, 실행 취소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count if 함수를 써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숫자를 쉽게 빠르게 구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대충 AND를 이용해서 셀 참조를 조건에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를 했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만일 평균 봉사 시간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고 싶다면 이라고 질문입니다. 자, 좀 전에는 이 봉사 시간 중에서 20 이상인 것을 찾았는데 이번에는 평균 봉사 시간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범위에서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여기 얼마를 적어야 될까 이겁니다. 좀 전에 꽝 소리는 얘였습니다. 내가 직접 지금 학생 수가 몇 명 아니지만 많다라고 치고 평균을 구해서 평균값을 구해와서 식에다가 넣느냐 이거죠. 그것도 문제고 만일 봉사 시간이 바뀌게 되면 평균도 바뀌겠죠. 그러면 시트에 있는 데이터가 일치성이 없어지니까 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럴 경우 이렇게 해결합니다. 크거나 같다 and 셀 참조가 아니라 수식이 왔죠. 이 봉사 시간의 평균을 구해보시오. 그리고 연결하시오. 만일 평균이 대충 17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식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오른쪽에 무언가 이용 건수 사실은 여기 10에서 27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리고 월별로 1월부터 6월까지 월별 이용 건수를 구하는 건데 이것 역시 직접 한다면 장난이 아니겠죠. 1월 몇 개야? 이렇게 한다면 자, 이것을 해결해야 될 때 역시 1월이라면 카운트 하세요. if
count if를 쓰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마 내가 만든 시트가 아니고 과장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트인데 과장님이 나한테 구하라 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월이라는 글자가 꼬박꼬박 들어있다. 그런데 D열에는 월이라는 글자가 없다 이거죠. 아마 과장님이 여기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월자 붙이는 거를 모르셨나 봐요. 잘 몰라요, 과장님들은. 자, 그런 경우에 1, 2, 3, 4, 5, 6 여기는 월이 없고 여기는 월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거죠. 자, 여기에 수식은 어떻게 써야 될까? 자, 우리는 이 연두색 부분에 있는 데이터 범위에서 1인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1은 없어요. 1, 월은 있지만 자, 수식 한번 볼까요? 그렇죠. 자, D3 이 셀을 참조하게 해놨습니다. 이 셀을 참조하게. 그래야 1월이든 2월이든 3월이든 바뀌는 대로 수식이 조건이 바뀔 테니까. 그리고 뭐까지? 월 글자까지 연결하게 해놨습니다. 자, D3에 1이 들어있었다면 이 조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1, 월. 자, 거기다가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하게 된다면 이 연두색 부분은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죠.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참조. 자, count if 함수 알면 알수록 정말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개수를 구할 수 있다. 느낌이 오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는 조금 이따가 할 거고 정리하기 직전에 또 팁입니다. count if 함수를 쓸 때 대충 알고도 잘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워낙 뭐뭐와 똑같은 거, 과장인 거, 남자인 거, 거라고 하는 좀 이상하네. 남자인 거, 20인 거, 아니면 ITQ인 거 같은 거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조건이 는으로 시작할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한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는을 생략한 후에 남는 게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쓴다라고 했잖아요. 비교 연산자와 값. 근데 이 비교 연산자가 는이었다 이거죠. 는 빼고 나면 값만 남잖아요. 근데 이 값이 숫자 값이 되면 쌍따옴표도 생략해도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보통 3인 거 이렇게 해요. 이 범위 안에서 3인 거 몇 개지? 원리는 equal 뺄 수 있겠죠. 같은 거니까. 빼고 나니까 3만 남네? 쌍따옴표 빼도 되네? 이렇게. 간단하게 많이 쓰는 방법. 자, 텍스트일 때는 ITQ라면에서 는을 빼면 ITQ가 되죠. 여기서 이 쌍따옴표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왜를 잘 알아야죠. 자, 숫자도 아니고 텍스트도 아니고 그럼 정의된 이름인가? 엑셀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3만 써도 되는 이유는 여기. 그 다음 ITQ만 써도 되는 이유는 여기. 그러나 쌍따옴표 없이 ITQ를 쓰기만 하면 뭐지? 이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셀 참조할 때는 편해요. A10. 이거 셀 주소잖아. 그러니까 셀 참조구나. ITQ는 혹시 이 사용자가 ITQ라고 셀 범위에 대해서 이름을 정해 놓은 게 있나?
그래서 여기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 보면 오류, 네임 없는 이름인데 라는 오류가 함수 마법사에 떠 있습니다. 자, 2, 1, 2는 셀 참조일 때 아주 편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해도 고수처럼 쓸 수 있는 이유는 원래 는 뺄 수 있다. 는 빼고 나니까 and만 남죠. 의미가 없잖아요. 연결할 게 없으니까 뭐만 남는다? 셀 참조만 남는다. 그래서 D9과 같은 거 몇 개야? 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만 써오다가 언제 문제가 생긴다? count if를 해야 하는데 이 범위에서 D9 값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찾으시오 했다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D9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비교연산자와 셀 참조를 연결해 줘야 된다. 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 본다면 자, count if에서 두 번째 인수 criteria는 비교연산자 값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런데 셀 참조를 써야 된다면 and 셀 참조로 해줘라. and를 이용해서 식과도 연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함수를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20인 거, 과장이라는 텍스트와 똑같은 것, A1 셀 참조 값과 똑같은 것, 3 곱하기 B1 수식 결과값과 똑같은 것. 가장 많이 쓰는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것, 여기 절대로 빈칸 두지 마라 했죠? 왜? 과장을 찾는 게 아니고 빈칸 과장을 찾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건 작성 방법은 왜 이렇게 내가 정성을 들여서 정말 세심하게 소개를 했느냐면 count ifs, sum ifs 이런 함수들도 전부 다 조건을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두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시트에서 한번 함수를 사용해 보고 그리고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시트에서 count ifs 함수를 가지고서 원하는 값을 구해볼게요. 자, I10에 1학년 남학생 수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남학생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1학년 남학생은 위에만 2명 있네요. 그죠? 그래서 2라고 나왔습니다. 자, 학생이 100명이면 한참 걸리겠죠? 자, 여기 오늘 배운 대로 count ifs 함수를 써서 앞에 자, 파란색 부분이 1인 것, 학년이죠. 1학년. 빨간색 부분이 남인 것, 성별이 남인 것. 즉,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 뭐지? 찾는 게 바로 count ifs 함수입니다. 우리 영어에 복수가 있잖아요. 그죠? 명사가 북이다. 그러면 북이 여러 권 있으면 books, s를 붙이죠. 그래서 count if 함수도 뒤에 s를 붙이면 범위마다 조건을 따로따로 세트로 여러 개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이 중에서 3은 몇 개야? 이 중에서 남은 몇 개야? 를 구하는 게 count if 함수였다면
countifs는 지금 여기에 있는 함수처럼 이 파란색 부분에서 1인 것, 빨간색 부분에서 남인 것처럼 세트로 여러 개의 범위와 조건을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countifs 함수를 이용을 하면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수 분포표 만들기 전에 이 1학년 남학생 수 한번 함수 마법사로 구해 볼게요. 자, 일단 지우고 fx 함수 이름 C 눌러서 여기 최근에 countifs를 쓴 적이 없으니까 모두 그리고 C 클릭해서 C 시리즈로 넘어가서 countifs 한참 가네요. 그러면 쭉 굴려서 countifs 여기 있네요. 자, 따닥. 자, 역시 countifs 역시 한 쌍의 정보를 입력할 칸만 만들어 줍니다. 여기 보면 criteria range 1, criteria 1 이렇게 나오죠. 자, criteria range 1에서 우리가 일단 1학년 남학생 수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수를 정해주면 좋아요. 남학생 1학년이 아니고 1학년 남학생이니까 어차피 결과는 똑같지만 자, 학년 범위에서 조건 탭 자, 밑에 칸이 하나 더 생겨져 나오죠. 자, 다 생략하고 1만 써도 되죠. 1인 것. 두 번째 범위 남학생이니까 범위 잡고 탭 남. 자, 그리고 확인하면 2명 나오겠네요. 자, 이번에는 도수 분포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0부터 10 이전까지 조건이 두 개네. 0 이상과 10 미만 두 개를 다 만족해야죠. countifs 함수를 써야겠구나 입니다. 자, i5에 SL 포인트 두고 countifs 그리고 Ctrl A 누르면 함수 인수 대하상자가 뜨고요. 자, 첫 번째 범위 봉사 시간이 범위죠. 그리고 이 중에서 얼마를 찾느냐면 크거나 같다. 자, 저번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크거나 같다인데 자, 틀린 것부터 해서 완성해 가 볼게요.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이유 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완성을 해 가겠습니다. 자, 봉사 시간이 0 이상이다. 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죠. 그리고 criteria range 2 역시 봉사 시간. 범위라는 거는 아까 전에 1학년 남학생들은 성별 학년 달랐지만 지금은 봉사 시간에 대해서 조건이 두 개니까 봉사 시간의 범위 따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작다 얼마 10 미만 했더니 0명이라고 나오네요. 확인. 자, 오른쪽에는 결과가 조금 다르게 표시 형식을 지정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0명 나왔다 이거죠. 자, 맞았어요. 만약 시험을 친다면 0명 맞네. 자, 그러나 진짜 다 정답인지는 항상 수식을 더블 클릭해서 아니면 자동 채우기로 채우고 난 후에도 결과가 맞게 나와야 맞는 겁니다. 틀리죠. 자, 틀리면 언제나 몇 번째 거? 첫 번째 거 말고 복사를 한 두 번째 거. 우리 자동 채우기로 드래그 하는 거는 복사 기능이잖아요. 따닥 해보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가 대번 나옵니다. 자, 수식을 우리가 밑으로 복사하다 보니까 왼쪽에 봉사 시간이 밑으로 내려왔죠. 우리는 여기 위에 여기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스케이프 빠져나오겠습니다.
항상 오류가 나면 어디를 봐라? 다음에 있는 셀을 내용을 보아라. 그것도 수식을 더블 클릭하든지 수식 입력줄에서 찍어서 본다면 지금처럼 범위가 이렇게 색깔별로 나오니까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자, 이 파란색 범위는 무슨 참조? 절대 참조해야 되겠다. 알았죠? 그렇다면 원본에 가서 자, 이 4개의 셀 전부 다 F4 한 번이면 딸딸딸딸딸 그죠? 자, 여기 4개 전부 다 F4 딸딸딸딸딸 엔터. 자, 고치고 나서 따닥 더블 클릭했습니다. 여전히 틀렸어요. 자, 그러면 역시 두 번째 셀을 클릭해 보아요. 뭐가 틀렸습니까? 범위는 맞는데 이 조건이 틀렸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 왜요? 첫 번째 수식이 상수 그대로, 상수래 프로그램처럼 숫자값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값 그대로 복사돼서 얘들 전부 다 0 이상 10 미만인 수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구나. 여기에 있는 값을 활용하도록. 가끔 시험 쳐보면 인간 승리입니다. 여기 10, 여기 20. 빠져나와서 여기 20, 30 꼬박꼬박 입력해 놓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봤자 점수는 무조건 감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i5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고쳐야 되겠죠. 자, 고치기 위해서 fx 가서 고쳐보겠습니다. 자, fx 누르고 여기 자 0이라 하지 말고 and 바뀔 값 셀 참조겠죠. 여기 다음 두 번째 10이라 하지 말고 여기에 셀 참조 그리고 확인. 이번에는 맞아야 되겠죠. 따닥. 네, 0421 맞게 나왔습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서 찍어 본다면 파란색 부분 범위에서 빨간색보다 크거나 같고 보라색보다 작은 거 몇 개야? 라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도스 분포표는 이렇게 만들 수 있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자, 여기가 0부터인지 아니면 0 초간지 여기가 10까지인지 10 이전인지를 따로 여기에 텍스트로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이것 말고 오른쪽에처럼 이렇게 누가 봐도 0부터 10 미만 그리고 해당 수도 0명 이렇게 보인다면 훨씬 좋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표시 형식만 지정한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범위 잡고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저 위에 올라가면 숫자 중에 일반 서식 지표준이라고 했죠. 여기부터 서식 코드 외에 타이핑하는 거는 셀에 그대로 표시된다 라고 했고 얘들은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자 미만이죠. 자, 여기서 지표준 해도 좋겠고요. 아니면은 우리 배운 대로 복습을 해본다면 0 띄우고 명. 자, 여기 0이라는 거는 진짜 0이 아니라 이 자리에 숫자를 표시해 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샵 명을 하게 되면 무효인 0은 표시가 안 되니까 지금처럼 0부터 10 미만인 학생 수가 0명일 때 명만 나오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샵 명. 아, 여기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냥 미만이네요. 미안합니다. 지표준 마음이 앞서 나갔습니다. 미만. 쌍따옴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생략해서
엑셀이 틀리게 인쇄할 때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당 수에 가서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샵 띄우고 명. 자, 벌써 보기에서부터 틀리게 나오는 거 확인되죠? 그래요. 샵을 하게 되니까 무효 0은 표시가 안 되니까 뭐지? 과장님이 보시면 오류 난 줄 알겠죠? 범위 잡고 다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자, 이 자리가 무효 0이면 반드시 0이라고 표시해 주라가 샵과 0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확인.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중복된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 쉽게 확인하는 거 count if를 이용해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데이터를 여기서 저기서 마구 가져와서 붙이다 보면 똑같은 데이터가 중복돼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랬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count if 함수를 사용해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중복된 데이터를 없애는 기능이 있긴 한데 그것의 단점은 그냥 중복된 거를 날려버리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날아갔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것. 자, 지금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거래처명이 어쩌다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다 이겁니다. 구분되나요, 쉽게? 나 한참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만세학원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거래처명이 중복된 거 여기. 자, 이 중복된 것 중에 한 개를 단순하게 날려도 되는 경우라면 중복된 데이터 제거 기능을 이용하면 돼요. 하지만 지금처럼 뭐 서울에 만세학원이 있고 대구에도 만세학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름은 같지만 보니까 사실은 대표가 다르네요. 또 우연찮게 정말 대표 이름도 같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같은 곳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만 같은지 같은 이름이 있는 게 있는지 또는 이름도 같고 대표 이름도 같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같은지 같은 게 몇 개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count if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명이 중복된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범위 중에서 내 이름하고 똑같은 거 몇 개야 묻는 게 count if 함수죠. 자, 이 범위 잡기가 번거로우니까 우리 저번에 아는 대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 범위 잡고 데이터 수식이 있죠. 수식 선택 영역에서 이름을 만들어 주세요. 어디 거 왼쪽 열 말고 첫 행에 있는 거래처명 대표 사업자 등록번호를 아래에 있는 범위의 이름으로 쓰겠다 이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거래처명 그렇죠. 대표 이렇게 하면 이제 count if 함수 조금 편하게 작성이 될 거예요. 자, 거래처명 중복을 한번 수식을 만들어 보죠. count if 자, 어디서냐면 첫 번째 인수가 range죠. range인데 range는 거래처명에서 찾는 거니까 거래처명에서 찾는 거 수식에서 사용 타이핑해도 되지만 이름을 모를 때는 이렇게 거래처명 그죠? 범위를 다 잡지 않아도 좋다. 자, 콤마 그리고 사실 이 수식을 밑으로 복사하더라도 우리가 뒤져야 할 거래처명 범위는 바뀌지 않아야 되니까 절대 참조인데 수식 이름 정의해 놓은 것은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입니다. 그래서 편하죠. 자, 다음
누구와 같은 것? 내 셀에 있는 데이터와 같은 것. 그래서 원래는 쌍따옴표는 and 써야 되지만 우리가 이미 생략하는 거 알 수 있으니까 A2와 같은 것. 자, 여기서 A2는 절대 참조가 아니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면 강산중학교, 강산초등학교로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A2와 같은 것 몇 개 있어? 한 개래요. 그 다음 따다. 찾았습니다. 중복된 거. 자, 똑같은 이름이 두 개 있으니까 2가 나오겠죠. 자, 이것도 데이터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우리 데이터 탭에 가면 정렬할 수 있는데 내림차순으로 클릭하면 두 개 똑같은 거 탁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중복된 이름이 있다 없다 확인할 수 있고 몇 개까지 중복됐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G 할게요. 지금 내가 여기에 원래 순서 번호를 입력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나다 순이라서 돌아도 상관없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 명이 중복된 건 찾았고 그럼 이번에는 거래처 명과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똑같은 거는 어떻게 찾을까요? 자, 거래처 명하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똑같은 거라면 자, 거래처 명 중에서 나와 거래처 이름이 똑같고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사업자 등록번호 범위에서 내 사업자 등록번호랑 똑같은 거. 조건이 두 개니까 count ifs 함수를 써야 되겠다. 그죠? 자, 귀찮으니까 D2에 있는 수식을 복사해서 좀 써볼게요. 자, D2에 가서 오른쪽에서부터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수식 내용만 복사하는 겁니다. 컨트롤 C 그리고 다른 데 찍으면 네, 셀 참조 상황이 돼서 개미가 기어다니고 있죠. escape 치면 됩니다. 자, 이 2에 가서 따닥 그리고 컨트롤 V 수식이 그대로 붙여졌고요. 함수 이름만 S로 바꾸고 그리고 자, 조건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거래처 이번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자, 수식에서 이름을 쓰고 싶다면 수식 탭에 가서 쓰면은 되겠죠.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와 똑같은 거. 두 가지 조건 다 만족하는 거. 몇 개야? 엔터 그리고 따닥 해보겠습니다. 하나도 없다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 전부 다 똑같은 건지 아니면 뭐 아닌 건지 이런 식으로 count if 함수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은 게 B2를 선택한 후에 파일이 아니고 홈 탭에 서식 복사 그리고 드래그해서 서식만 복사해서 선 테두리 넣으면 되겠고 D열 옆에서 따닥 해서 꼭 필요한 만큼의 열 너비도 지정해 주면 되겠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count A, count blank, count if, count ifs까지 확실하게 소개했습니다. 이 count if나 count ifs는 뭔가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했을 때 이 함수들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게 상당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계속 엑셀을 써보면 알게 될 거고요. 이 내용들이 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앞에서부터 화면을 정지해서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자세하게 읽어보면서 이해해두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